자, 계속해서 150페이지 형식에 따른 분류를 보면 형식에 따른 분류. 자, 형식에 따른 분류 굉장히 또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형식에 따른 분류. 뭐 형식에 따른 분류해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합니다. 형식에 따른 분류는 1장이니까 그냥 기본 개념 정도만 정리하고 4장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계속 나올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 자체가. 자, 형식에 따른 분류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독립된 번호를 사용하는 주등기. 독립된 번호 1, 2, 3, 4 이렇게 독립된 번호를 사용해서 하는 주등기라는 것이 있고, 독립된 번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주등기에 가지 번호를 붙이는 거, 주등기에 가지 번호를 붙이는 거, 가지 번호를 붙이는 거, 주등기에 이렇게 가지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를 우리는 부기등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기등기를 하면 좋으니까 하는 거겠죠, 얘는. 얘는 일단 하면 무조건 이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이득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왜 이득이냐? 이 부기등기를 하게 되면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따라서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은요, 얘도 죽어요. 동일한 순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또 하나는 기존의 등기를 연장하고자 할 때, 이때 하는 게 바로 뭐다? 부기등기더라 이겁니다. 따라서 이 부기등기는 기존의 그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를 보유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부기등기 순위는 무엇에 의한다? 주등기 순위에 의한다 이겁니다.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하더라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부기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요 부기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겁니다. 먼저 한 게 우선입니다. 따라서 등기한 순서에 의한다라고 보는 거죠. 등기한 순서에 의한다. 그 1-1이 있고요. 1-2가 있으면 순위는 얘가 더 빠른 거겠죠. 먼저 했으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기본 과정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주등기라는 것이 존재를 해야만 부기등기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주등기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얘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얘가 절대적으로 만들어질 수 없겠죠. 주등기에 가지 번호를 붙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주등기가 존재를 해야만 부기등기도 있을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해했죠? 그래서 결국은 주등기를 무엇하게 되면, 주등기를 말소를 하게 되면 부기등기도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겠죠. 직권말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직권에 의해서 무엇이 된다? 말소가 돼요. 그래서 이때 얘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해관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얘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승낙서가 들어와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것이 요 내용이죠. 이렇게. 자, 1번의 전세권 설정, 전세권자 A. 자, 1- 얼마 1에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B, 전세권 설정자 C 이렇게. 자, 존속기간이 만료가 돼갖고요. 이 전세권을 말소하려고 합니다. 이때는 얘가 전세권자가 의무자가 되고 전세권 설정자가 권리자가 돼서 둘이 가서 말소 등기를 합니다. 근데 얘가 전세권이 말소가 되면 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이 저당권도 말소가 되고 직권 말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얘를 뭐라 그래요? 얘를 이해관계인이라 그래. 그럼 이제 뭐를 첨부를 해야 돼요? 승낙서가 들어와 줘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보통 이런 경우 존재 또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조심할 것은 1의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A 1-1에 1번에 저당권이 이전이 됐어요. B 이렇게 저당권이 이전됐다 이겁니다. 이때 이렇게 주등기라는 것이 있고 부기등기라는 것이 있고 저당권 설정자는 C고요. 이때 저당권이 1번 저당권이 1-1로 이렇게 이전이 되면 얘가 없어지거든. 이렇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저당권은 이제 말소등기를 할 때는요. 얘가 B가 무엇이 되고 의무자가 되고 설정자인 C가 권리자가 돼서 1-1을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1번을 말소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주등기가 있고 부기등기가 있으면 말소등기는 어떤 것을 하자? 주등기를 말소하자 이겁니다. 그럼 이 부기등기 어떻게 돼요? 얘가 죽으니까 얘는 당연히 죽는 거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나온 적 있죠? 이렇게 주등기가 있고 부기등기가 있는데 동시에 두 개를 같이 동시에 둘 다 말소등기를 한다. 맞는다 틀린다? 얘는 틀린 지문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하나만 딱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자, 주등기로 할 것이냐 부기등기로 할 것이냐 맨 위에 표에 보시면 나와 있죠. 소유권을 보통 목적으로 하면 그 등기 자체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주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만약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무엇으로 한다면 목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다? 부기등기더라 이겁니다. 따라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주등기일 것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주등기일 것이고 소유권을 말소하는 것도 주등기가 될 것이고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소유권의 어떠한 처분 제한의 등기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뭐가 된다라는 거야? 주등기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보존하고 여기 연결되기 없고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무엇하거나 이전하거나 그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이전하거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기 요거 말소는 빼자고 일단은 말소는 빼고요. 왜냐면 말소 등기는 소유권을 말소라든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말소라든 전부 다 주등기예요. 그 다음에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기는 주등기면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기 즉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이 목적이 될 수 있겠죠. 이러한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기는 부기등기. 소유권을 이전하면 주, 전세권 이전 부기 이렇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처분 제한의 등기. 처분 제한의 등기는 무엇이다? 부기등기로 간다 이겁니다. 이 정도만 일단 기억하시고 나머지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게 되면 150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라든지 151페이지에 표에 있는 내용들은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심화 과정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렵죠? 이것도 어려워요. 근데 어느 정도 기본 과정을 좀 충실하게 하신 분이라면 150페이지에 나열되어 있는 부기등기 내용이라든지 151페이지에 나열되어 있는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그 표가 오늘 눈에 들어올 겁니다. 눈에 들어올 때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자, 넘어갑니다, 이제. 그 다음에 152페이지 효력에 따른 분류, 개시 유형에 따른 분류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고 개시 유형에 따른 분류, 효력에 따른 분류는 뒤에 나오니까 개시 유형에 따른 분류에서는 요거 하나만 짚고 가자고요. 1번에 신청에 의한 등기가 있고 2번에 촉탁에 의한 등기가 있는데 아까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촉탁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당사자가 안 된다. 각하사유가 된다고 했죠. 그 정도 체크해서 보시고요. 자, 제2절 등기할 사항을 봅니다. 등기할 사항. 자, 등기할 사항 이렇게 되는데 요런 거죠. 이렇게. 자,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했었죠. 등기관이. 등기란 요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어디에다가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에다가 무엇하는 거? 기록하는 거. 기록 그 자체를 무엇이라고 했다? 얘를 등기다라고 했는데 요 등기는 항상 요 기록사항을 가지고 정리하시면 또 편해요. 기록사항. 기록사항에는 두 개가 있다. 두 개. 하나는 뭐가 있어요?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법적 무엇이 있다? 권리, 관계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와요? 부동산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부동산을 결과적으로 이것이 바로 뭐냐면 등기 대상. 등기 대상인 무엇이다? 등기 대상인 물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등기 대상 물건은 뭐야?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선박이라든지 임목이라든지
재단은 등기 대상의 물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등기할 사항의 의의는 그냥 읽어보세요. 한 번씩. 중요한 거는 물론 거기 의의도 중요하지만 읽어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거고요. 의의의 마지막에 보시면 공익적 필요에 의해서 등기할 사항도 인정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2006년도부터는 2006년 6월 1일이죠. 이때부터 이제 그 6월 1일 이후에 어떠한 매매가 이루어지면은 갑구에다가 거래가액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공익적 필요에 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등기할 사항인 물건 해가지고 부동산이다라고 나옵니다. 선박이라든지 임목이라든지 재단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등기 대상인 물건에서는 어떤 것들이 시험에 출제될 것이냐, 등기 대상의 물건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를 구별하는 것만 시험에 나옵니다. 등기 대상의 물건이냐, 아니냐. 자, 여기서 만약에 등기 대상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기법 제29조죠. 등기법 제29조 몇 호에 의해서? 2호에 의해서. 즉,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에 해당이 돼서 각하가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정리하면 등기 대상의 물건이라 하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등기 대상의 물건이라 하면 토지와 그 정착물. 토지와 정착물이니까 토지와 건물이 된다 이겁니다. 토지와 건물. 이때 토지의 경우에는요. 사건의 목적이 돼야 되고요. 개념이. 사건의 목적이 가능한 것이 돼야 되겠고 건물의 경우에는 어떠한 토지에 견고하게 무엇이 되어 있어야 된다? 토지하고 견고하게 부착이 되어 있어야 돼요. 견고하게 토지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또한 두 번째로는 자연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자연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뭐다? 지붕과 벽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지붕과 벽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제 교재 153페이지 보시면 등기할 사항인 물건에서 등기하는 물건은 무엇이다? 부동산이다.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는 바, 토지 정착물 중에는 건물만이 등기 능력이 있더라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건물 이외의 정착물은 특별법상에 등기할 사항일 뿐이다. 선박임목 재단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하차 좀 이따 설명해드리고 넘깁니다. 154페이지 등기 능력 있는 물건 여부에 판단해가지고 건축물의 등기 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보면은요. 굉장히 말은 길게 나타나져 있지만은 결국은 그걸 요약하면 이러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1번 볼게요. 건축법상 건축물에 관하여 건물로서 소유권 보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는지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와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요거죠. 부착되고 있는지 지붕과 벽체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써 있잖아. 됐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3번도 마찬가지고 4번을 보시면은요. 4번이 바로 뭐냐면은 예외 규정이야. 벽체가 없어도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을 거기에 써놓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개방형 축사.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그것이 개방형 축사 해가지고 공인중개사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었다.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예요.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예외적으로 뭐가 요게 벽체가 없다 하더라도 그죠? 벽체가 없다 하더라도 가능하다라고 써져 있는 거죠. 시험에 출제됐었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집합건물에 보시면 집합건물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지만은 일단 전유 부분은 가능하고요. 즉 1번에 보시면 구조적, 물리적으로 공용 부분인 거 복도 계단은 전유 부분으로 등기할 수 없죠. 전유 부분은 등기 가능하지만 복도라든지 계단은 능력이 없다라는 거. 동그라미 2번. 자, 1번은 우리가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고 칭하고요. 2번은 무엇이라고 칭해요? 규약상 공용 부분.
관리실이라든지 노인정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다음 3번 기타, 공유수면, 토굴, 방조제 이러한 것들은 등기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다라고.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사건의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 것이 이제 큰 틀에 대한 개념이고,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등기 대상인 물건 해가지고, 자, 여기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자, 이쪽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요것만 딱 시험에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보시면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냐,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이냐 이겁니다. 일단은 공유수면하에 토지 안 돼요. 공유수면하에 토지는 안 된다 이겁니다. 기타 뭐도 안 돼요? 토굴, 축대, 터널 이러한 것들은 안 되더라 이겁니다. 안 된다. 154페이지 맨 밑에 방조제는 가능해요. 그래서 방조제는 토지대장에 등록한 후 할 수 있다고 나오잖아요. 뒤에 여기서 설명하지만 방조제는 가능한데 그 방조제의 부속시설물 같은 건 안 돼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공유수면하에 토지는 안 되는데 도로는 가능합니다. 도로법상의 도로 가능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하천이죠. 과거에는 이 하천은 등기가 안 됐었단 말이죠. 하천은 등기가 국가라든지 지방 1급 하천은 안 됐었는데 지금은 하천도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 페이지 153페이지로 보시면 하천법에 따른 등기할 사항의 범위 해가지고 그 하천의 대상이 나와 있죠. 하천법상의 하천으로서 등기부상의 지목이 하천 또는 제방으로 등기된 토지대장상의 지목이 하천 또는 제방으로 된 것은 가능하다 이겁니다. 등기할 수 있는 경우 있는데 굉장히 지문은 길지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하천은 소유권하고 저당권하고 질권만 가능합니다. 하천에는 소유권하고 저당권하고 질권만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그건 하천에 허용될 수 없는 거 바로 무엇이다? 용의물권 임차권. 하천에 허용될 수 없는 거 용의물권 임차권은 하천에 허용이 안 됩니다. 각하사유가 되는 거죠. 이유에 의해서. 이 정도로 기억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 구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을 갖춘 거.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을 갖춘 구분 건물 같은 경우는 이러한 구분 건물은 어떻게 구성을 해요? 구성 자체가 크게 두 개로 구분이 되죠. 하나는 무엇? 전유 부분.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부분을 무엇이라 한다? 우리 민법에서도 나오고요.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부분을 전유 부분이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유 부분과 무엇으로 나눠진다? 공용 부분. 그러니까 전유 부분 등기 가능해요. 공용 부분은 다시 몇 개로 나눠진다? 두 개로 나눠진다. 공용 부분은 다시 두 개로 나눠지는데 구조상 공용 부분. 자, 구조상 공용 부분이 있는데 공용 부분 뺄게요, 그냥. 자,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요? 우리 앞에서 했던 복도라든지 무엇이다? 복도라든지 계단 이러한 것들이 구조상 공용 부분인데 등기할 수 없는 거고요. 이제 공용 부분에서 뭐가 있다? 규약상 공용 부분.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은 노인정이라든지 관리실이 되겠죠. 노인정이라든지 관리실 같은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 능력이 있다라는 거. 표제부를 우리가 표제부에다가 공용 부분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집합 건물 가지고 정리를 딱 하고요. 그 다음에 영구성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영구성. 그 영구성이 없으면 안 돼요. 영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에 견고하게 무엇이 됐어야 된다? 부착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착이 되어 있지 않다면 등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뭘까요?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라든지 컨테이너. 자, 컨테이너는 우리가 뭐로 취급을 해요? 얘는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으로 취급되는 거죠.
임시적으로 저는 가설 건축물. 가설 건축물이라든지 모델하우스라든지 조립식 건물이라든지 조립식 컨테이너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안 되더라 이겁니다. 조립식은.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보셔야 될 것이 비닐하우스는 안 돼요. 이거는 쉽게 우리가 찢어지고 하잖아. 근데 요거랑 좀 구별할 것이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농업용 고정식. 농업용 고정식 유리 온실. 유리 온실은 가능하다라는 거. 요거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는 안 되는데 어떤 거는 가능하냐면은요. 요거 컨테이너긴 하지만 우리가 그 외벽을 무엇으로 했어요? 조적조로 해가지고 견고하게 토지에 부착시키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적조는 가능하죠. 조적조. 이 조적조라고 하는 것은 뭐야? 조적조라고 하는 것은 벽돌을 쌓은 구조를 우리가 조적이라 그래요. 가능하고요. 요렇게 해서 또 하나 딱 정리를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지붕이 없는 거. 지붕이 없으면 역시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 지붕이 없는 게 뭘까요? 지붕이 없는 것이 양어장. 그 다음에 수영장. 이러한 것들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또 보시면 어디다 쓰 여기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벽체가 없으면 안 된다. 벽체가 없으면 안 된다. 그게 바로 뭘까요? 아까 설명했던 벽체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랬죠. 주유소의 캐노피. 주유소의 캐노피라든지 그 다음에 급유 탱크. 이러한 것들은 등기 능력이 역시 없습니다. 그 물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급유 탱크하고 꼭 비교를 하나 해서 정리 외울 게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무엇이다? 유류를 저장하는 유류 저장 탱크. 이것은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류 저장 탱크는 왜 가능한지 이런 거죠.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땅을 터파기를 해요. 땅을 이렇게 파서 여기다가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기름 넣고 뚜껑 덮어버리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일반적인 뭐다? 유류를 저장하는 탱크더라.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벽체를 가지고 딱 보시고, 기타적으로 이제 나머지는요, 우리가 이렇게 그 곡물이라든지 시멘트를 보관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사이로라고 하죠. 사이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비각을 보호하는 비석을 보호하는 비각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방조제도 가능해요. 방조제도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방조제. 여기서 이제 하나 묶어야 될 것이 방조제의 무엇은 부속시설물. 방조제의 부속시설물은 등기 능력이 없다라는 거. 이렇게 하나 기억을 해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벽체가 없어도 가능한 거 하나 뭐가 있었어요? 개방형 무엇이다? 개방형 축사 이렇게. 그래서 지금까지 중개사 시험에서 등기 대상의 물건하고 등기 대상의 물건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문제는 딱 어떤 유형밖에 없어요? 등기 물건이냐 물건이 아니냐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요즘에 나왔던 문제가 요 최근에 한 10년 전에 나왔던 문제를 보게 되면 개방형 축사 이게 정답이었고요. 조족조가 정답이었다. 그 두 번 시험에 출제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구분만 잘해서 보자 이거야. 계속 눈으로 익히셔야 되고요. 외우는 방법은 견고하게 부착이 되어 있느냐, 자연력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요게 이제 권리. 등기 대상인 뭐가 나와요? 등기 대상인 권리, 이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민법에서도 많은 이제 내용들이, 민법에서도 나오는 내용들이고, 굉장히 우리가 등기법 공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55페이지에 등기할 사항인 권리에서 밑에 부동산 등기법 3조 뭐라고 써 있어요? 등기는 이러한 부동산의 표시와
이러한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라고 나왔죠. 자, 여기서 이제 권리에서 이제 두 가지로 봅니다. 구별 한번 해볼까요? 권리에는 이제 물권하고 무엇으로 나눠지냐면 물권하고 채권으로 나눠지죠. 채권은 다시 두 개로 임차권하고 이제 무엇으로 나눠져요? 환매권 이런 식으로 구분되는데 임차권하고 환매권은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얘기를 하죠. 얘는 등기할 수 있는 권리다. 대항 요건으로서 등기를 하는 개념이고요. 자, 물권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점유권. 점유권하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나눠진다? 점유권하고 본권으로 나눠지고요. 자, 본권은 다시 두 개로 나눠지죠. 소유권. 소유권하고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 물권으로 구분이 되고 제한 물권은 다시 두 개로 구분이 되죠. 소유권의 어떤 사용, 수익권을 제한하는 용익 물권이 있고 용익 물권이 있고 교환 가치를 제한하는 게 있죠. 담보 물권이 있죠. 용익 물권은 몇 개? 용익 물권에 세 개가 있더라 이겁니다. 지상권, 지역권, 그 다음에 또 무엇? 전세권. 이 세 개가 용익 물권이 되는 것이고 담보 물권에도 세 개가 있죠. 저당권, 유치권, 질권 이렇게 이거를 이제 세 개로 구별합니다. 이렇게 등기할 수 있는 거하고 등기할 수 없는 점유권, 유치권, 질권, 등기할 수 없는 것과 등기해야 될 것 이렇게 구별이 되더라 이겁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볼게요. 등기할 사항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것들이더라 이겁니다. 읽어보시고요. 2번 등기한 부동산은 물건은 아니지만 등기가 가능한 권리로서 이런 것들 임차권, 환매권 그 다음에 여기 질권은 안 되지만 권리질권은 가능해요. 권리질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채권, 담보권 이러한 것들은 가능하다 이렇게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3번은 바로 뭐냐면 점유권, 유치권, 질권은 그러니까 점유권하고 유치권은 물권이지만 점유하는 사실이 계속되는 동안에만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별도의 공시의 방법이 필요하지 않아요. 따라서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이 되는 것이고 특수지역권, 분묘기지권 역시 마찬가지고요. 4번에 구분 임차권, 주의 토지 통행권 전부 다 안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156페이지를 보시면은 등기 대상인 권리에서 해야 될 거,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다? 등기 가능 여부죠. 등기 가능 여부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나중에 소유권이라든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공부할 때도 그 부분이 같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그쪽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놨었죠. 이렇게. 그럼 여기에 할 수 없는 거, 그죠? 이거 전부 다 얘네들은 할 수 없는 거. 그러면 얘는 몇 호에 의해서? 등기법 제29조 2호에 의해서 전부 다 각하 사유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보자고요. 부동산의 전부. 부동산의 전부와 그 다음에 일부와 그 다음에 공유일 때 지분.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전부에 가능하고 일부는 안 되고요. 지분만의 보존 등기도 안 되는 것이고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전부 가능하고 일부 안 되고 지분 이전 가능하고요. 용익물권, 임차권 전부 가능하고 일부 가능하고 지분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 전부 가능하고 일부 안 되고 지분 가능하고. 자, 소유권 우리나라는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두는 거예요. 1부동산 1 등기 기록이기 때문에 일부에는 허용이 안 돼요. 만약에 한 필지가 있는데 일부에도 보존등기가 허용이 되면 등기부가 수천 개, 수만 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한 필지에 대해서. 안 된다 이겁니다. 복잡해지겠죠. 자, 여기서 요거 볼게요. 요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A하고 B하고 각각 지분이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2분의 1입니다. 이때는 당연히 등기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야 돼요? 1번 해갖고 소유권 보존 등기 A, B 공유로서 등기를 딱 하는 거죠. 어? 공유로서. A가 2분의 1, B가 2분의 1 이렇게 공유로서 등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각기 지분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분만의 등기는 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등기될 수도 있지 않겠냐 이거죠. 1번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단독 소유. B가 단독 소유로 하는 보존 등기가 이루어졌어요. 이때 A의 어떠한 단독 소유로 하는 보존 등기가 이루어졌더라 이겁니다. 그럼 이때 B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A가 2분의 1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으니까 전부 무효는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 보존 등기를 말소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소유권의 경정 등기를 합니다. 경정 등기를 하는데 A와 B가 공유가 되게끔 이렇게. 형식은 이렇게 부기등기 형식으로 갑니다. 1-1로. 1-1로 가요. 이게 이렇게 하는 걸 무슨 등기라고 그래? 부기등기라고 하고요.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무슨 등기다? 경정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A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A가 의무자가 되고 B가 무엇이 돼서 권리자가 돼서 둘이 공동신청의 개념이더라.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민법에서는 어디까지만 나와요? 민법에서는 딱 여기까지만 나오는 거죠. 공유의 토지를 A가 서류 위조해서 단독으로 하는 보존등기가 종료됐다. 그럼 B가 할 수 있는 전부 무효이기 때문에 말소 등기한다면 틀려요. 지분만큼은 유효하기 때문에 공유가 되게끔 소유권을 이전한다 또 틀려. 소유권을 경정 등기해야 된다. 거기까지만 딱 나옵니다. 됐죠? 이렇게 부기 등기로 해야 될 것이다. 공동 신청이다. 누가 권리자고 누가 의무자다라는 것은 등기법에서 공부하는 것이고. 됐죠? 자, 부동산의 일부 이전은 안 되죠? 소유권은. 그럼 얘가 이렇게 가려면은 뭐가 선행이 돼야 돼요? 분필이 선행이 돼야 되겠고요. 요게 핵심이죠, 부분. 요 부분.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게 있어요.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바뀌는 거야? 이전이라고 하는 권리의 주체의 변경. 권리의 주체의 변경을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얘를 이전이다라고 하죠. 자, 여기에 두 가지가 빠져 있다 그랬죠, 사실은. 소유권의 전부 이전 등기라는 것이 있고 소유권의 전부 이전 등기가 있고 소유권에 무엇이 있다? 일부 이전 등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부 이전 등기는 A에서 완전히 이렇게 B로 넘어가는 주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 이제 전부 이전 등기라면 일부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은 단독 소유를 이렇게 공유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무엇이다? 일부 이전 등기는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무엇으로 한다? 공유로 하는 거에 일부 이전 등기예요. 또한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A하고 B하고 둘이 2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공유자 한 명이 추가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겠죠. 이렇게. A는 그대로 2분의 1인데 B가 자기의 지분을 절반을 C에게 넘깁니다. 얘가 얼마가 돼? 4분의 1이고 얘도 얼마가 돼요?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무엇을 한다?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일부 이전. 여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부동산의 일부 이전이라고 나오면 얘는 안 된다라는 거지. 얘는 안 된다라는 거야. 근데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는 이러한 것들이 소유권의 일부 이전의 유형이기 때문에 요걸 보시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공유를 할 때는 뭐를 써야 돼요? 신청정보에 지분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유물을 무엇하자? 공유물을 분할하지 말자. 불분할의 어떤 특약을 맺었을 때는
특약을 맺었을 때는 요거 해줘야 되는 거죠. 공유물 불분할 특약 등기는 특약 등기니까 부기 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용의물권하고 임차권은 일부에 가능해요. 부동산 일부에. 그 범위를 표시를 해줘야 돼. 어디에다가? 지적도에다가, 도면에다가. 그래서 용의물권하고 임차권을 1필지 일부에 설정할 때는 도면을 첨부를 해서 그 범위를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지분은 안 돼요.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당권은 전부 가능하고 일부 안 되고 지분에다가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 이쪽에서 지상권하고 전세권에 보면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둘 다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이중의 등기는 허용하지 않죠. 이중의 등기는 허용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문제는 농지에 농지. 농지에 가능하고 전세권 안 되고. 이게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역시 몇 호에 의해서 2호에 의해서 각하가 되더라. 얘네들 전부 다 여기 X라고 쳐져 있는 X라고 이렇게 쳐져 있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등기관이 몇 호에 의해서 등기법 제29조 2호에 의해서 각하 결정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이러한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설정, 보전, 이전, 157페이지 나와 있죠? 이러한 것에 대한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 이렇게 등기가 기록이 된다 이거죠. 얘네들은 정의를 물어보는 거니까 한 번씩 꼭 읽어보시고요. 시험에 보존이 뭐게 이렇게 안 나와요. 설정이란 안 나옵니다. 당연히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알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문제가 출제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156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등기할 사항인 권리 변동해가지고 민법 186조와 187조가 남아있죠. 187조에서 체크할 거 오른쪽 186조는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물권 변동이 있어서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157페이지 상속이라든지 포괄유증 포괄유증하고 비교할 것이 뭐야? 특정유증. 특정유증은 등기를 해야 되고요. 2번에 수용, 3번에 형성판결 있죠? 형성판결하고 비교될 것이 이행판결. 이행판결 등기해야 됩니다. 경매, 그 다음에 뭐 5번, 6번 기억하시고요. 8번 존속기간 만료 뭐 이런 것들 쭉 보시는데 시험에 항상 나오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등기를 요하지 뭐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거라면은 특정 유증이라든지 증여. 증여도 계약이죠. 증여. 그 다음에 이행 판결. 이행 판결하고 그 다음에 취득시효. 이러한 것들이 얘네들은 전부 다 무엇을 요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전부 다 등기를 요하는 것들이죠. 굉장히 또 자주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까지만 기억하시고.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두 가지를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158페이지까지 설명했는데 159페이지 잠깐 볼게요. 먼저 권리 변동과 관계가 없는 등기사항. 부동산의 표시는 권리하고 상관이 없죠? 설명해드렸어요. 왜? 표지 위반하는 거니까. 등기 명의인의 표시도 권리 변동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주소 바뀌고 이름 바뀌니까 권리의 어떤 변동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구분 건물의 표시 등기, 첫 시간에 설명한 일부만의 보존 등기하고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 등기를 쭉 한다고 했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권리 변동하는 관련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시는 거로 족하면 되겠고요. 자, 이제 3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등기의 효력이 나오죠.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이 바로 무엇이다?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제3장 등기의 효력입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